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111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847번 문제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드론을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드론은 다 아시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1848번 문제 신리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메추리알이 있네요. 모두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지요. 그런데 보기에는 개라고 돼 있는 게 없네요. 메추리알은 일반적으로 개라고도 세지만 알이라고도 셉니다. 정답은 3번 메추리알이 6알 있습니다. 입니다. 1849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무언가 요리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죠? 네, 이게 한국인들이 아주 많이 먹는 라면입니다. 정답은 3번 맛있게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입니다. 1850번 문제 설은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논과 비닐하우스가 보이고 어떤 농기계가 보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약을 칠 때도 사용하고 무거운 것도 나르고 농사를 질 때 자주 사용하는 경운기입니다. 정답은 3번 농과 밭을 갈아 일구는 경운기입니다. 입니다. 1851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땡땡이 고장 났나 봐요. 시간이 안 맞네요. 제가 고칠 수 있어요. 곧 수리하도록 할게요. 무엇이 고장났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정답은 4번 시계입니다. 1852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해열제가 필요한데 땡땡은 어디에 있나요? 역 출구 앞에 있어요. 곧 영업시간이 끝나니 얼른 가보세요. 해열제를 살 곳을 찾고 있네요. 종종 문제에 나오죠. 한국에서 약을 살 때에는 약국에 가서 사야 합니다. 그런데 약국의 영업시간이 끝나도 살 수 있는 곳이 있지요? 네, 편의점입니다. 한국에는 편의점이 아주 많이 있고 기본적인 약들은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영업시간이 곧 끝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답은 3번 약국입니다. 1853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밖에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면 손을 깨끗이 땡땡땡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손을 씻는 일은 아주 중요하지요. 1번에 세탁해야 라는 표현은 옷을 세탁하다 라고 하지요. 또는 이불을 세탁하다. 2번은 세수라고 되어 있는데 세수는 얼굴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목욕해야? 아니지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1854번 문제 안은영 선생님이 낸 문제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땡땡땡땡. 따뜻한 차 한 잔만 주시겠어요? 네, 가져다 드릴게요. 우선 이쪽에 앉아 몸 좀 녹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이 필요한 것을 보니 날씨가 굉장히 추운가 봅니다. 나의 대답 맨 끝에 몸 좀 녹이세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녹다라는 것은 얼음이 물로 녹을 때도 표현하지만 이렇게 추웠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녹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답은 3번 춥네요입니다. 1855번 문제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공구는 사용 시 파편이 눈에 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땡땡땡땡을 착용해야 합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정답은 2번 보안경입니다.
1856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애나 씨, 아버님 생신은 땡땡땡땡땡땡? 예, 7월 5일이에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생신이 언제냐고 물어봤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857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도심 속도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중심부, 즉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큰 도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 안에 있는 여러 도로들을 이야기합니다. 도심이면 차도 많을 거고 사람들도 그만큼 많겠죠. 그래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속 30km 이하로 다니세요 라는 뜻이겠죠. 정답은 3번 안전속도를 30km 이하로 지키십시오입니다. 1858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곳에서 낚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를 뜻하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번은 낚시 금지죠. 2번은 주차 금지, 3번은 음주 금지, 4번은 촬영 금지죠. 정답은 1번입니다. 1859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포스터와 관계가 없는 말은 무엇입니까? 추락은 사망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보니 작업 발판 설치, 안전 난간 설치, 개인 보호구 착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지요. 1번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맞지요. 2번 안전 난간을 설치하십시오. 맞습니다. 3번 작업 발판을 설치하십시오. 맞지요. 나오지 않은 것은 4번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십시오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60번 문제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계가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라고 했네요. 우리 공장에서는 지게차를 이용해 물건을 운반합니다. 지게차에 화물을 실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실은 지게차가 이동 중일 때에는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 통로로 다녀야 합니다. 지게차 운전 시 또는 지게차가 다니는 곳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1861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볶음밥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볶음밥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밥과 기본 재료에 어떤 재료를 넣어 볶느냐에 따라 이름이 붙여집니다. 야채를 넣어서 볶으면 야채볶음밥이 되고 버섯을 넣어서 볶으면 버섯볶음밥이 됩니다. 저는 쇠고기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쇠고기 볶음밥은 야채와 고기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볶음밥은 종류가 많습니다. 맞지요. 2번, 볶음밥에는 밥을 넣지 않습니다. 아니죠. 밥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어떤 재료를 넣어서 볶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고 했지요. 2번이 틀렸네요. 3번 재료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4번 버섯볶음밥은 버섯이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볶음밥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2번입니다. 1862번 문제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련 있는 말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식탁, 젓가락, 국, 밥솥 모두 음식을 먹을 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죠. 정답은 2번 먹다입니다. 1863번 문제 앞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물건을 운반하다. 운반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은 1번의 나르다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늘 잊지 마세요. 우리 112일차 문제풀이로 다시 만납시다.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